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승건입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100년 허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허리 보존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이라는 강의인데, 사실은 제가 2014년 4월 7일 날, 그러니까 꼭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건강 강좌를 허리 요통을 주제로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게 유튜브에 말이죠, 올라가가지고 25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참 대단한 일이다, 우리 애들한테. 25만 명, 우리 전국에서 25만 명이 아빠 동영상을 봤다 이랬더니, 아빠 그게 25만 명이 다 본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봐도 5번 보면 5번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론 25만 명 다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뭐 꽤 상당히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는 많이 조회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이 오늘 동영상 올라오면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분들이나 그 가족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100년 허리라는 책인데요. 보시다시피 건강 순위에서는 뭐 1위 된 지가 오래됐고요. 종합에서도 지금 61인가 그런데요. 제가 그 한참 올라갈 땐 21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민스님 뭐 이런 분들 나오는 거 있죠. 해민스님, 김정은 교수, 김난도 교수 이런 분들 책이 올라가는 종합 순위에서 21위까지 올라가서 야,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61위 때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동영상을 늘 보시고 오기도 하고 책을 보고 오셔도 재회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그 개념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오늘 다시 지난번 동영상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그 지난번 강좌 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 좀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Y축이 허리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이야기하고 X축이 나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태어났을 때는 뭐 일어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애가 자라서 30이 되면 보통 허리 디스크는 최대한 강도를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약해지고요. 그 약해진 게 좀 쌓이면 이제 아파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전공할 때만 해도 뭐 한 40점 넘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져서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허리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60이나 65 정도면 죽었기 때문에 40에 허리가 아파도 한 10년 정도 더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큰 병 걸려서 골골대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50이 가까워져서 허리가 아파져도 걱정이 내가 이 허리를 가지고 90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제가 외래를 봤는데도 60세 조금 넘은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80, 90 돼가면서 계속 허리가 아파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할지 좀 알려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대답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서울에 있는 유수한 의과대학의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이 아니고 손으로 쓴 손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뭐 손편지를 받아본 지는 진짜 오랜만이라 통상 이메일만 오면 이렇게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손편지가 왔길래 제가 정성스럽게 이메일로 답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좋아지셨어요. 좋아졌지만 여전히 앉았다 일었을 때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통증이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마라톤을 굉장히 즐기시는데 내가 마라톤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리 아픈 것도 사실 병인데 병이 있으면 병원에서 니네들이 잘 치료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냐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 이런 차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운전할 때는요 이런 차 탔습니다. 이런 차는요 가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김도 막 나고 엔진 오일이 질질 새가지고 불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차를 세우고 이 본넷들을 열어가지고
속에 라디에이터라 그러죠. 라디에이터 캡도 열어가지고 물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엔진 오일도 보충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장기에 대한 현대의학의 수준은 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요통이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뭐 어깨 무릎 아픈 그런 죽지 않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대의학이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몸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만, 얼마나 많이 아시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경기도에 아주 유명한 골프 클럽에 제가 강의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골프 클럽 회원들을 위한 사은 행사구나. 근데 뭐 제가 뭐 강의를 좀 하긴 하지만 그게 사은 행사에 갈 만큼 그렇게 그 상품성이 있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 골프장에 있는 캐디 직원들이 말이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골프장 오너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달 월급 뭐 몇백만 원 받는데 거의 대부분을 허리 치료하는 병원에 어디 용하다는 허리 병원에 가가지고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쓰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잡아달라 해서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계속 이런 운동을 해도요 허리가 점점 더 아파진다는 그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나름대로 허리 운동을 하는데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아주 이제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척추 시술이라는 거 있죠. 척추 시술. 허리 디스크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열을 가해서 이제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해보자 하는 그런 건데요.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받기 전보다 훨씬 더 아파졌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일도 생기고요. 이 친구는 40살 남자인데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9개월. 그러고는 이제 어느 병원에서 4, 5번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인공 디스크를 박았습니다. 받고는 이제 그 병원에서 시키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침에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11시쯤 되면 덜어 누워야 된다.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인공 디스크 받기 전에 원래 MRI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가져온 게 이런 MRI입니다. 비교적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디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제 허리 디스크인데요. 그때 이제 이거 참 굉장히 아깝다. 한 50년은 더 써도 되는 디스크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허리를 100년을 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장도 있고 위도 있는데 그 대부분 100년 정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정도는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장은 100년 가게 돼 있는데 디스크는 한 40년 쓰고 나면 빼내고 인공 디스크를 갈아야 된다는 게 좀 잘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물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폐 같으면 우리가 100년 쓰는 동안에 중간에 한번 폐렴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폐렴 생기면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막 숨도 쉬기 힘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폐를 우리가 수술해서 떼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부서져서 많이 아프면 이 디스크를 잘 아물게해서 쓰게 되면 좋을 텐데 이걸 꼭 떼어내고 거기다가 인공 디스크를 박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하나의 의문입니다. 먼저 허리가 왜 아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 아픈 거는 크게 이런 두 가지 양상인데요. 여러분들 그 보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특별이죠. 예, 저희도 그 초등학교 때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특별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보통의 반대말은 꽃배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중국집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허리도 마찬가지로 허리 가운데만 뻔하게 아픈 그런 통증이 있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다리가 막 저린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뒤로 해서 엉덩이로 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통증은 좌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좌골신경. 이건 워낙 확연해서요. 누구든지 딱 한 번 겪으면 아 이게 그 통증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좌골신경통.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추간판 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람을 옆에서 본 거고요. 이 네모 반듯반듯한 게 척추 디스크고 그 사이에 있는 까만 색깔이 물렁뼈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가 척추뼈 길쭉하게 들어있는 게 물렁뼈입니다. 물렁뼈는 바깥쪽에 까만 색깔의 껍질이 있고요. 속에는 하얀색의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리무라고 아시죠? 구리무, 로션 같은 거. 로션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물방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에는 젤리가 들어있고 밖에는 껍질이 있고 그 다음 뼈하고 물렁뼈 사이에 노란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부분을 수핵이라고 하고요. 핵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껍질을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라인이 뼈도 아닌 것이 물렁뼈도 아닌 것이 하는 이 부분이 종판이라는 물렁뼈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라는 게 지우개 덩어리 하나처럼 그냥 뭉퉁한 이런 덩어리가 아니고 아주 그 조물주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충격 흡수 장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허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허리를 뒤로 젖히고 앞으로 숙이고 할 때 이건 뭐 사람에서 한 건 아니고 양의 척추를 반을 잘라가지고 아크릴판을 붙여놓고 보는 겁니다. 왔다 갔다 움직일 때마다 속에 있는 충격 흡수하는 그 젤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다가 다리를 이쪽으로 꼴다가 반대쪽으로 꼬기만 해도 그 사이에 한번 디스크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이런 디스크가 있을 때 이 속에서 속에 있는 뼈가 먼저 망가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인대가 망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충격 흡수 장치가 망가지겠습니까? 제일 먼저 손상되는 건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우리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 문에 있는 경첩이 손상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저게 이제 손상이 되다 보면 주로 요 속에 있는 젤리가 요 뒤쪽 섬유륜을 찢고 계속 찢다가 못해서 나중에 튀어나가는 게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현대의학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젠가 하면 1934년도예요. 여기 뭐 1934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1934년도 전에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을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모르고 그때까지는 좌골신경통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좌골신경통이란 뭔가 하니 엉덩이로 해서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로 해서 내려가는 좌골신경을 따라가는 통증이란 게 있더라. 왠지 모르게 30, 40대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다리가 땡긴다고 그러더니 들어 누워가지고 몇 달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병이 바로 좌골신경통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34년도에 믹스트하고 바라는 의사가 하버드 대학 병원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좌골신경통 혹시 디스크 탈출증 때문일 수 있으니까 허리 수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키를 타다가 좌골신경통이 생긴 37살짜리 남자가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열어보니까 아픈 쪽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통으로 가는 신경뿌리가 있으면 그 신경뿌리 앞에 큰 혹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혹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한 3, 4일 정도 침대에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 지금부터 다리 밑으로 당기는 이런 통증이 생기면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좌골신경통 신경을 압박을 해가지고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허리를 열어가지고 그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담석증이 생겨가지고 그 담석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1400년도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담석을 떼고 났더니 그 죽을 사람이 살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게 1700년도예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193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된 거죠.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그만큼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좌골신경통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평생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 20대에서 80세까지 97명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틀 이상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아서 다 MRI를 찍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63%에서 척추 디스크 이상 소견이 보이더라는 거죠. 디스크 탈출도 좀 보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좌골신경통의 원인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디스크 탈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탈출돼서 신경을 건드리면 아프다는 건데, 압박해서 아프다는 건데, 이러지 않고 탈출이 거의 미미하고 후방 섬유륜만 살짝 찢어 있어도 좌골신경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탈출이 심해도 안 아프고 탈출이 거의 없어도 아픈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는 분들 중에 좌골신경통이 심한 분들 중에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어놓고 가져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져오지 않으십니까? 그건 마치 그 외국 여행 나가면서 여권 안 가져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 MRI 찍은 병원에서 별거 없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에 살짝 찢어져 있는 부분도 좌골신경통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사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왜 디스크 튀어나와도 안 아프고 디스크가 안 나와도 아프냐? 그래서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1993년도에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쯤 되는 거죠. 93년도에 스웨덴의 올마커라는 사람이 돼지 꼬리에서 수액, 아까 말씀드린 그 젤리 있잖아요. 젤리를 뽑아내가지고 돼지 허리를 열어서 신경뿌리에다가 이렇게 묻혀줍니다. 우리 삼겹살 양념할 때 살짝 묻히듯이 누르지 않고 그냥 묻혀만 줬어요. 묻혀만 줬더니 거기 있는 신경 덩어리에 염증이 확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그 신경 중에 막 죽어가는 애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액 속에 세포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세포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면 죽는 겁니다. 죽어서 그 세포벽에 있는 물질들이 흘러나와서 염증을 크게 일으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디스크 탈출 때문에 생기는 좌골신경통이 탈출이 돼서 압박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압박되기 전에 이미 신경에 염증이 확 일어나는 게 큰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개에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개에서 실험을 했더니 개한테 그렇게 묻혀주니까 염증이 생겨서 막 아파하더니 한 2달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런데 2달 후에 이제 다시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다시 그 신경을 검사해 봤더니 정상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골신경통이 압박보다는 염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이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려고 묻혔던 이 부분이 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배측신경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감각신경이 가는 그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부분에다가 염증을 여기다 묻혀줬습니다.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뒤쪽에는 감각신경이 지나가고 앞에는 운동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운동신경은 척수 속에 들어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증이 묻어도 이 세포가 막 염증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지만 감각신경은 이상하게 신경세포들을 밖에다 빼놨습니다. 감각신경세포의 덩어리가 여기 딱 붙어 있어서 여기에 그 신경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아픈 겁니다. 이상하게 아픕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좌골신경통 겪어봤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참 오묘하고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 오듯이 쩌리쩌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평소에 안 하던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다리 욱신욱신하게 근육 뭉치는 거 있잖아요. 토끼띠 하고 나면 근육 뭉치는 거.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발을 디딜 때마다 자갈을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아주 그 오묘한 그런 통증이 오는데 그게 바로 이 배측신경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제 생각은 이 배측신경절을 여기다가 디스크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둔 것은 아마도 디스크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물방석이 터져서 속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아파지면 그걸 빨리 감지하라고 여기다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심하게
경고 신호를 막 보내는 거죠. 야, 디스크가 터졌어 하는 그런 경고 신호를 막 보내는데 그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측신경절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로 통상적으로는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로 내려가는 그게 좌골신경통이라고 보지만 그게 어떤 사람은 무릎 통증하고 헷갈리고요. 무릎 관절염인지 알고 무릎 검사를 하고 뭐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허리 디스크였다 하는 분도 있고 고관절 문제랑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은요.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자기 아픈 게 이렇게 폐음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 5번 디스크 탈출이 살짝 있고 5, 6번도 살짝 있는 친구인데 폐음부에 통증이 아주 심했던 친구가 있고요. 또 많은 남자분 한 50, 60 되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인데 폐음부 통증 때문에 이 비뇨기과 검사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 좌골신경통이 염증이긴 하나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은 아니거든요.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균이 계속 번식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면 죽어버리겠죠, 사람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던 그 젤리 속에 들어있던 세포가 나와서 세포가 죽으면서 생긴 염증이라 그 세포가 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깁니다. 죽으면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만히 두면요. 아까 개 실험에서 한 2달 정도 개 가만히 뒀더니 좌골신경통이 없어졌던 것처럼 사람도 평균 한 6개월이 지나면 그 염증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좌골신경통 염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2, 3주 만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오래 가는 사람 몇 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던 그 부분이 평생 그렇게 튀어나와 있을 것 같지만 그걸 디스크 탈출된 사람들 모아다가 가만히 둬봤더니 한 1년 반 지나니까 한 64% 정도에서 디스크 탈출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험하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디스크 탈출이 더 빨리 줄더라는 거.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이 험하니까 당신은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사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탈출이 험하면 험할수록 더 잘 말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이렇게 심한 탈출이 있었죠. 5번, 6번. 이게 5번 뼈고 이게 6번 뼈다 보니까 이 디스크 이름이 5번, 6번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5번, 6번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다시 MRI 찍어보니까 씻은 듯이 없어졌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쭈그러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생기는 심한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그 염증을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염증을 치료하는 게 이렇게 그 척추신경 수액이 묻어서 생긴 그 염증이 있는 그 신경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그러죠.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넣으면 통증이 빨리 좋아지죠. 근데 나는 뭐 주사 맞는 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소염제만 꾸준히 드셔도 됩니다. 나는 약도 싫고 주사도 싫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나 지난번 강의 때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건 뭐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라 정말 병원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 주사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5년 전에 디스크 좌골신경통 생겨서 스테로이드 주사 한 방 맞았더니 5년 동안 전혀 안 아프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사 한 방이 5년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사는 아무리 오래 가도 2개월, 3개월이면 끝입니다. 그럼 그분은 왜 주사 한 방 맞고 5년 동안 안 아팠냐? 주사 맞고 2개월, 3개월 동안 염증이 확 빠지고 나서 그 사이에 디스크가 확 좋아진 거죠. 자기 디스크가 쭈그러들고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본인 몸이 다 나아서 5년 동안 안 아팠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5년 갔는데 두 번째 맞았더니 1년밖에 못 가고 세 번째 맞았더니 뭐 2달 가고 그 다음에 맞았더니 효과가 없더라.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가 짧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하는 기전은 똑같은데 이분들의 허리가 5년에 비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나빠지고 있어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 주사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주사 놓기 전에 한 100% 아프면요. 주사를 정확하게 맞으면 한 20%로 통증이 확 줍니다. 그렇지만 0이 되진 않아요, 한 번에. 그러면 그 100에서 20으로 줄어든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맞으면 깔끔하게 사라질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주사를 놔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사실 10이나 20%의 좌골신경, 그러니까 견딜만 하고, 그렇지만 뭔가 다리가 여전히 조금은 불편하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 통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이 좌골신경통이라는 건요, 너의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의 이 경고입니다. 우리 몸에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우리 디스크가 우리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엔진 경고등 뜨잖아요. 빨갛게 뜨지 않습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거기다 까만 테이프 붙여놓고 계속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아팠던 그 통증을 다 없애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그렇게 남겨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허리에 나쁜 행동을 하면 더 아파집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덜 아파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거고 어떻게 하면 나쁜 건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엔진 경고등 위에 테이프 붙이지 말고 그걸 잘 모니터하면서 사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신경염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냥 다리 쪽으로 쫙 당겨 내려가는 통증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랍시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염증 있는 신경 부리에다가 자꾸 자극을 가하니까 더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운동을 좋게 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죠. 또 뭐 어떤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맞았더니 효과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사를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좌골신경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좌골신경통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찍 1934년도에 밝혀졌는데요. 그 후로 계속 의사들을 괴롭히는 통증, 여전히 지금까지 여전히 의사들을 괴롭히는 통증이 뭔가 하니 허리 가운데만 아픈 겁니다. 허리 가운데만 아픈 사람들은 MRI 찍어도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계속 허리 가운데만 오래오래 아픈 겁니다. 좌골신경통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한 1, 2년 만에 보통 해결을 하는데, 허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은요 5년, 10년 계속 아파요. 원인도 모르고. 의사들도 그 원인을 모르는데, 그 대부분 이런 식이죠. 허리 가운데 뻐근하다, 허리 한쪽 부분 오른쪽만 아프다. 이렇게 한쪽 부분 오른쪽만 아픈 사람은 이게 뭐 오른쪽에 근육이 뭉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면 허리뼈하고 꼬리뼈, 천골이라고 하죠. 그 사이가 아프고, 양반 다리로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는다라든지, 자동차 사고 오래 갔다가 처음에 차에서 내릴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몇 걸음 걸어야 겨우 허리가 펴진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는 잠시를 못 앉아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엉덩이가 딱 의자에 닿는 순간 엉덩이 쪽이 무지무지 아파서 금방 일어나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좀 더 심한 사람은 걸어가다가 방향을 돌리려고 그럴 때 허리에다가 대못을 콱 찍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의사들이. 그런데 1986년도에 헨리 크록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의사가 이런 그 강연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허리 디스크 안에 바늘을 꽂아가지고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조영제가 디스크 안에 가만히 들어있는 저 디스크는 튼튼한 디스크고,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조영제가 뒤로 질질질 이렇게 새는 디스크는 저거는 손상된 디스크예요. 저 손상된 디스크는 빨리 드러내고 거기다가 뼈를 박아서 높이를 맞춰주고 그 다음 뒤에 쇠를 박으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1살짜리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21살짜리 남자애가 60kg짜리 물건 들고 가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리고 18개월 동안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한 다음에 요 디스크가 찢어졌죠? 여긴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제가. 요 디스크가 찢어졌기 때문에 요 뼈 두 개를 그냥 쇠를 딱 박았더니 이 친구가 1년 후에 자기 일을 다시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디스크 내부 손상 때문에 허리가 아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스크 내부 손상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사들이 근육이 뭉쳐서 허리가 아프다. 혹은 허리가 뻣뻣해서 아프다. 혹은 뭐
인대가 늘어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최초로 허리 디스크 속에 어떤 손상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게 internal disc derangement라고 해서 disruption이라고 해서 IDD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2003년도에 그로부터 한 20년 이상 지난 후에 우리나라 그 순천향대 이경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영국 그 신경외과 학회지에다가 논문을 싣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 이 IDD라는 진단을 했던 여러 가지 검사들이 다 너무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환자한테 허리 디스크에 바늘 꽂아놓고 조영제를 집어넣은 다음에 너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냐 안 아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디스크에다가 해놓고 그 제일 아픈 디스크가 야 너 이것 때문에 아파해서 그 디스크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이제 쇠를 박는 수술을 한다는 것인데 이분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주관적이라서 과연 그게 정말 디스크 내부 손상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디스크 내부 손상이라는 IDD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IDD는 사실은 Iatrogenic Disc Disorder, 의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병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재미있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디스크 속에다가 조영제를 집어넣고 나서 그 디스크가 망가졌으니까 아프다고 해서 그걸 뜯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 스탠포드 의대의 캐러기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주변에, 스탠포드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허리 하나도 안 아픈 동네 사람들, 그분들 75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허리 디스크에다가 바늘을 꽂아, 아주 작은 바늘을 꼽습니다. 모기침 같은 그런 25게이지 바늘을 꽂아가지고 조영제를 넣고는 검사를 해봅니다. 해서 봤더니 허리가 안 아픈 사람들도, 어이고, 이 검사를 했더니 디스크 찢어진 게 보이고 아파하더라는 거죠. 허리가 지금 당장 전혀 안 아픈 사람도 디스크 조영술을 했더니 양성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쪽에 조영술을 많이 해가지고 디스크에도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양성 반응을 보인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은 지금은 안 아프지만 장차 아파질 사람들이라서 아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캐러기 박사가 5년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불러다 다시 검사를 합니다. 해봤더니 5년 전에 양성을 보였거나 음성을 보였거나 상관없이 거의 통증이 생기는 건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논문을 하나 씁니다. 디스크 조영술을 한다는 것은 통증을 예측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논문을 쓰고는 그러고는 다시 5년 후에 10년이 걸렸죠. 5년 후에 다시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MRI를 다시 찍어서 봤더니 디스크 조영술을 했던 그 디스크가 훨씬 더 너덜너덜하게 망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10년 전에 작은 구멍 하나 뚫었던 그 디스크가 10년이 지났더니 훨씬 더 너덜너덜하게 많이 퇴행이 돼 있고 심지어는 그쪽으로 디스크 탈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하는 그런 아주 저희 분야에서는 누구든지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디스크 내부 손상 때문에 아파진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경석 교수 이야기는 디스크 내부 손상으로 허리가 아파진다는 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아니고 디스크 내부가 손상이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서 주변에 뼈에 이제 부종이 생깁니다. 뼈에 일종의 골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뼈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경우고요. 실제로 그 사체에서 보면 디스크의 속에는 원래 혈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얗죠. 붉은색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손상을 받고 나면 혈관이 자라 들어갑니다. 혈관이 자라 들어가면서 신경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번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어긋나게 움직여도 허리가 많이 아파지는 거고요. 그렇게 많이 생겨있는 손상을 많이 받아서 너덜너덜해져 있는 디스크는 바닥에 있는 볼펜 하나만 줍고나도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그게 며칠 동안 다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내부 손상으로 아파진다는 거는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짜장면이건 짬뽕이건 보통과 곱빼기가 반대말이긴 하나 짬뽕은 짬뽕 아닙니까? 그죠? 허리도 마찬가지로 디스크성 요통 혹은 디스크 내부가 손상이 돼서 아파지는 허리 가운데만 아픈 이 통증하고 디스크가 탈출이 돼가지고 다리까지 저리는 이
좌골신경통하고 둘 다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아픈 겁니다. 결국은 디스크라는 이 잘 만들어진 충격 흡수 장치, 물렁뼈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스크 종판이 좀 찢어지거나 후방섬유림이 찢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쌓이면은 디스크 탈출이 일어납니다. 이때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많이 아파지죠. 그러다가 이제 디스크가 더 찌그러들고 주변에 뼈가 붕괴가 되면 이제 디스크 붕괴 상황이 돼서 눈물나게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각기 다른 병이 아니고요. 디스크가 조금 찢어졌을 때는 아팠다가 금방 낫고 허리 가운데만 아파도 금방 낫고요. 디스크 탈출이 되면 다리로 뻗쳐 진행하는 통증이 있다가 그게 한 1년, 2년 갑니다. 그렇지만 디스크 내용물이 탈출돼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디스크가 찢어져야 됩니까? 안 찢어져도 됩니까? 찢어지니까 탈출이 되는 거겠죠. 디스크가 탈출이 되니까 디스크가 찢어졌다가 탈출돼서 생겼던 그 신경염증이 좋아지고 나도 디스크가 암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아픕니다. 그래서 그게 또 좌골신경통이 좋아지고 나서 허리 가운데가 아프고 통증이 있는 게 또 한 3, 4년 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평생을 이렇게 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단이 안 됩니다. 어딜 가도 다 제각각 너는 담이 걸렸다, 너는 무슨 뭐 인대가 늘어났다, 근육이 뭉쳤다, 또 어떤 데 가면 정말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프다, 이렇게 제각각 다른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요. 우리 MRI 찍으면 다 보일 것 같죠. 허리 MRI 찍어보면 이 사람이 왜 아픈지 다 알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도 캐럭이라는 사람이 그 스탠포드 정형외과 의사가 한 연구입니다. 200명 허리 전혀 안 아픈 스탠포드 주변에 사는 사람 200명 불렀어요. MRI를 다 찍어줍니다. 그러고는 지금부터 5년 동안 네가 허리가 여자가 아기 놓을 때 아픈 통증을 10이라고 그럴 때 6 이상 아프면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MRI를 다시 찍어줄게 공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봤더니요. 5년 동안에 그 6 이상 아팠던 사람이 51명이었죠. 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MRI를 다시 찍어보니까 MRI상에 뭐가 차이가 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 2, 3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전에 찍었던 거랑 아프기 전에 찍은 거랑 후에 찍은 거랑 똑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그 임상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보는데요. 이 친구 보십시오. 24살짜리 남자인데, 강남센터 고객입니다. 강남센터 고객이다 보니까 가끔씩 허리 아픈 것만으로도 MRI를 찍었죠. 이렇게 찍어서 보면 디스크 탈출이 있고, 여기도 탈출이 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이렇게 허리 이렇게 몇 번 돌렸습니다. 돌리고 너무너무 아파진 거예요. 바로 와서 또 MRI 찍었습니다. 이 두 MRI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MRI를 찍어도 허리가 왜 아픈지 알 수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처럼 무슨 뭐 근육이 뭉쳤다든지 혹은 너는 우울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 우리 몸이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그걸 알아차릴 정도의 그 느끼는 그 민감도 하고 MRI를 찍어봐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민감도 하고 우리 몸이 훨씬 더 예민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알아채는 게 MRI로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거기다가 MRI가 아주 뭐 허리 속에 물렁뼈 속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MRI로서 알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상처하고 흉터를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하고 흉터가 뭔지 알죠? 상처는 지금 당장 다쳐서 찢어진 부분이고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 흉이 져가지고 안 아파지잖아요. MRI를 찍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옛날에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 이 부분은 흉터였습니다. 흉터. 그런데 지금 새로 아파서 여기 뭐 조금 변화 생긴 부분은 분명히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 상처하고 흉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MRI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더 현대학이 더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한때는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요, 이 척추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냐면 허리는 우울해서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리는 이 사람 네가 직장이 싫어서 아픈 거고 너가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아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요,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파지면 우울해지지 않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처음에 한두 번 아팠던 허리는 금방 좋아지다가 그 다음에 점점 더 통증이 오래가고 친구들이랑 뭐 어디
가서 차도 한 잔 못 할 정도로 아파지고 눈물 나게 아픈 상황이 한 4년, 5년 지나가고 그 사이에 수술 한 2번 하고 시술 서너 번 하고 나면요. 정말 무력감에 빠집니다. 징징징 웁니다. 그런 분들 옛날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는 없고요. 허리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면 찢어진 디스크로 10년 동안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저절로 낫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과일 쓸다가 손 이렇게 빼면 어떻게 합니까?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가만히 기다리죠. 그럼 붙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도 결국은 수핵이 섬유륜을 찍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혹은 찢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아물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냐 안 아무냐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90년도에 호주에 있는 어떤 의사가 양을 다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허리를 열고는 여기 섬유륜을 살짝 이렇게 칼집을 냈습니다. 한 5mm 정도. 그러고는 풀어놓고 방목을 시켜놓고는 이제 한 달에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봤더니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부분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찢어진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붙는 거고요. 그걸 얼마나 잘 붙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요통의 발생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기계적인 요통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요통이 97%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 디스크 내부가 찢어져 생기는 요통, 그게 다 기계적인 요통인데, 기계적인 요통은 허리를 잘 쓰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리를 잘못 써서 아파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통 운동을 많은 병원에서 온갖 운동을 다 가르치는데도요, 점점 더 허리는 더 아파집니다. 그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허리가 뻣뻣해서 요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가 뻣뻣해집니다. 그렇죠?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 앞으로 숙이려면 더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뻣뻣한 겁니다. 자기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디스크 찢어진 부분이 벌어지면서 탈출될까봐 스스로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뻣뻣해지는 이유가 디스크 속이 점점 더 손상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좀 잘 간수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이 보상 기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뻣뻣해서 요통이 온다고 생각해서 허리 스트레칭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세히는 말씀드리 그분들도 다 사업이 있고 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허리가 약해서 요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야, 너 참 허리가 약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못된 오해인데요. 허리가 뻣뻣해서 요통이 온다고 생각해서 이런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하는 스트레칭 아닙니까? 이 고양이 자세, 앞으로 숙이는 거, 컨젤 자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워서 허벅지를 가슴에 잡아 당기는 거, 이런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죠. 그럼 이건 TV에서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대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로 방바닥을 누르시오. 이런 운동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1936년도에 달라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운동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는 디스크 탈출이 왜 생기는지도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34년도에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디스크 내부 손상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조차도 그걸 한참 후에 나온 이야기니까. 이 사람은 왜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했냐면, 허리에는 이런 요추전만이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곡선이 있어요. 이게 태아 때는 생기지 않다가 한 살쯤 되면 저게 쑥 들어갑니다. 옛날엔 이 요추전만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펴지면 뒤에 있는 마귀가 가서 푹 찌르면서 wrong이라고 그러고요. 허리가 구부정해지면 소파 굿이라고 이렇게 제가 배운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추전만 때문에 허리가 아프니까 요추전만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한 건데요. 이렇게 세 분의 여성이 지나가면 누구 허리가 더 좋은 겁니까? 이 할머니가 좋습니까? 이 아주머니가 좋겠습니까? 아주머니가 낫죠? 그러면 이 아가씨는요?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아가씨가 허리가 아파서 오면 이 아가씨한테 너 이렇게 많이 구부려가지고 빨리 이 할머니 허리를 만들어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 외에 사실 과학적이고 메카니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한 그림만 봐도 요추전만 때문에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구부려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는요.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리면 편안해집니다. 허리가 안 아픈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요. 허리가 시원해집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허리를 꼿꼿이 하고 있으려면 주변에 근육에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됩니다.
어릴 때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선생님이 자 이제 너 벌 충분히 받아서 손 내려 이렇게 내리면 편안하잖아요. 허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꼿꼿이 하고 있을 때는 근육이 힘을 쓰고 있다가 허리 앞으로 숙이면 근육이 스트레치가 일어나면서 근육이 편안해지죠.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디스크가 튼튼하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손주나 자제분들은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체력장 가서 해서 뭐 점수 따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 허리 디스크 손상으로 허리가 아픈 분들은 하면 할수록 점점 아파지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만 안 해도요, 한 5년 동안 아프던 분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오해는요, 허리가 약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를 하라고 그래서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이런 거 많이 시킵니다. 그죠? 근데 허리에는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에 근육이 붙어 있을 때랑 허리 근육을 다 발라냈을 때랑 허리가 받을 수 있는 힘이 11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훨씬 더 허리가 튼튼한 건 사실인데요. 그게 디스크가 튼튼할 때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해도 됩니다. 근데 디스크가 손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근력 강화를 하는 이런 슈퍼맨 자세,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게 디스크 속의 압력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찢어진 디스크가 또 더 찢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찢어져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이런 운동을 막 시키는 거는요, 팔뼈 부러진 사람한테 너 팔 힘이 약해서 팔뼈 부러졌으니까 욕기 계속 들으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뼈가 먼저 붙어야 되겠죠. 허리 디스크가 빨리 아물고 나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팔뼈 붙는 데는 한 3개월 걸리는데요. 디스크가 아무는 데는 아까 양 실험에서 한 1년 반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이 2살짜리 양이었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11살짜리 소아입니다. 11살짜리 소아의 디스크가 아마 1년 반 혹은 훨씬 더 걸리겠죠. 왜냐하면 양이 우리보다 수명이 5분의 1이니까 한 11살짜리 소아가 디스크가 찢어지면 그게 붙는데 한 3년쯤 걸린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6년 이렇게 걸립니다. 5년, 6년 정도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언제 이런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허리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손상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이렇게 서로 맞닥뜨려 주죠. 그죠? 맞닥뜨린 상태에서 이런 반창고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서로 붙게 해주는 동작이 바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동작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젤리가 몸을 앞으로 수그리면 뒤로 가고요. 몸을 뒤로 젖히면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찢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몸을 뒤로 젖히면 젖힐수록 찢어져 있던 부분 혹은 탈출되어 있던 부분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되고 뒤로 젖혀야 됩니다. 뒤로 젖히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걸 발견한 게 맥켄지라는 사람입니다. 맥켄지라는 사람이 좌골신경통 있는 사람 아무리 치료해도 해결이 안 돼서 어느 날 와길을 가서 좀 엎드려 계시오 했는데 그분이 엎드린 자리가 마침 이렇게 침대를 올려놨던 거죠. 그래서 몸이 뒤로 확 젖혀졌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다리 저림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이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윌리엄스 다음에 한 20, 30년 후에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서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맥켄지 동작을 하게 되면 맥켄지 신전 동작을 하게 되면 특히 허리 뒤쪽에 디스크 뒤쪽에 있는 손상된 부분도 잘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디스크 탈출된 것도 좀 돌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맥켄지 동작은 사실 제가 오늘은 자세한 동작을 설명드리는 걸 주안점으로 해서 왔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자, 다리를 옆으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손을 허리에 갖다 댄 상태에서 배를 천천히 앞으로 내밉니다. 천천히 내밀 때 코로 숨을 들이십니다. 저렇게 치면 안 됩니다. 지그시 한 다음에 숨을 약간 참았다가 한 5초쯤 있다가 숨을 2% 내뱉으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까지만 돌아가십시오. 구부리면 안 됩니다. 구부리면 해롭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서 하는 맥켄지 동작.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 탈출로 자골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자주 하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서는 여러분들 저거 일어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뒷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허리 깊숙이 집어넣고 허리를 꼿꼿이 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견갑골을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여는 것만으로도요. 허리가 많이 펴집니다.
등의 근육에 별로 힘을 쓰지 않고도 허리가 펴집니다. 왜냐하면 팔 무게가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만 해도 허리가 확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앉아서 컴퓨터 오래 하시는 분들은 15분에 한 번 정도 이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급성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아파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허리가 막 벌써 한 3개월, 4개월 계속 아픈 분들은요, 엎드려서 하는 맥켄지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엎드려서 맥켄지 동작은 손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은 야구 빠따 쥐듯이 이렇게 두 개 잡고 턱 밑에 갭니다. 그럼 허리가 약간 이렇게 요추전만이 살짝 생기잖아요. 이때 숨을 코로 크게 들이쉽니다. 그럼 허리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입으로 숨을요, 입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었을 때 비해서 한 3배, 4배가 되도록 충분히 내쉽니다. 자기 허파에 있는 그 한 방울의 공기방울까지 다 내려가도록 천천히 내쉬는 그 동작을요, 계속 한 5분 정도 하면요, 하고 나서 일어나면 허리가 당장 많이 덜 아파집니다. 근데 이런 동작을 가르쳐 드리면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허리 뒤로 많이 젖히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팔을 뻗는 동작도 있거든요. 꼭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막 거기까지 가서 더 아파지는 분들도 그 장땡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요추전만의 각도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0도, 어떤 사람은 45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우리 키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게, 특히 이 동작을 할 때 다리 쪽으로 아파지잖아요. 다리 뒤로 아파지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는 순간 하고 나면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왠고하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디스크 탈출이 크고 다리 쪽에 염증이 아주 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약간 후방으로, 속에 있는 수핵은 앞으로 돌아 들어가지만 섬유륜은 약간 뒤로 빠져나갑니다. 섬유륜이 신경을 눌러서 더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걸 참고 이걸 계속하면요, 점점 더 아파집니다. 그걸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한 5분씩 온몸에 힘을 다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할 때 막 힘을 써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을 빼고 요추전만의 그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곡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찢어진 상처를 이렇게 살짝 붙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그 그림만 보고 따라하는 분들은요, 맥켄지 동작, 맥켄지 신전 동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했는데 점점 더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맥켄지 동작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각을 잡은 상태에서 숨만 쉬면서 온몸에 힘을 다 빼는 게 중요합니다. 올 1월 달에 그 조선일보의 맥켄지 동작이 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때 김철중 기자가, 아니 58년도에 나온 그 운동이 그렇게 좋은 운동이면 왜 이제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서울에서 맥켄지 동작을 네가 하고 있냐, 그동안은 왜 안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맥켄지가 신전을 하면 통증이 확 좋아지는 사람들을 많이 본 반면에, 신전을 했을 때 다리가 더 아파지는 사람도 본 거예요. 한 10명 중에 2명이 그렇습니다. 디스크 탈출이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디스크 탈출이 커서 거기 염증이 많이 생겨서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아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맥켄지는 그때 그게 신경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허리 아픈 사람들은 뒤로 젖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앞으로 구부리는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런 사람들은 막 앞으로 구부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해결이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건 절대로 하지 말고요. 오히려 윌리엄스보다 더 많이 구부렸습니다. 하지 말고, 신전을 할 때 다리가 저린 사람들은 염증을 빨리 빼는 게 좋습니다. 소염제를 세게 드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해서 염증을 완전히 뺀 다음에 신전 동작을 꾸준히 해서 디스크를 빨리 아물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맥켄지 동작 이야기하면 의뢰에 나오는 질문이 한 3가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맥켄지 해도 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방전이증은요, 몸을 앞으로 숙이면 숙일수록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구부리면 전방전이가 훨씬 더 심해지고요. 뒤로 젖히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맥켄지 동작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맥켄지 신전 동작, 이 말은 좀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편해집니다. 뒤로 젖히면 협착이 구멍이 좁아지고
앞으로 구부리면 편해지고,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카트 밀고 다니면 한참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할머니들 이렇게 보행기 같은 거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이라는 게 바로 이 관이 협착이 되는 건데요. 아이고. 이 관이 협착이 되는 이유는 디스크가 찌그러들기 때문에 디스크가 뒤로 밀리고, 그럼 디스크가 찌그러들기 때문에 뒤에 있는 황인대가, 이 노란 인대가 두꺼워지고요. 그럼 디스크가 찌그러들기 때문에 후방 관절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날 갑자기 보통 증상이 나타나긴 하나, 협착이 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대부분. 한 10년 정도 협착이 오다가 어느 날 증상이 오는데, 결국은 그때도 디스크가 손상이 좀 더 되면서 보통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도 걸어가다가 다리 쪽으로 화끈화끈해지고 주저앉아야 되고 다리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서서 하는 맥켄지 동작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맥켄지 동작을 하고 잠시 후에 가르쳐드릴 자연복대 자세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후방 관절증이 있는 사람, 즉 후방 관절에 손상이 있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 더 아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허리를 뒤로 젖혀서 안 아파지는 최대한 젖힌 부분까지만 하는 겁니다. 뒤로 젖혀서 자꾸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질 정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켄지 동작을 할 때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맥켄지 동작으로 요추 신전이 어느 정도 잡힌 분들은요, 상체를 이렇게 안무르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밴드를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밴드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자연복대라는 밴드입니다. 우리 복근, 복사근 등 주변에 있는 근육이 살짝 수축하면 이 요추전만 자세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이 발휘가 됩니다. 복대를 차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편 상태에서 헛기침을 살짝 합니다. 헛기침을 살짝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요, 자연복대를 찰 때 이 근육 힘을 너무 세게 주면 그것 때문에 디스크 압력이 높아져서 더 아파집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의 정서가 뭐든지 하나 가르쳐 드리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복대를 가르쳐 드리더니 이걸 너무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탈장이 돼서 수술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힘 주지 마시고 정말 살짝 힘만 주면 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10%를 힘을 줬을 때나 40%를 힘을 줬을 때나 이 척추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그런 능력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힘을 줄 이유가 없죠. 디스크 손상이 오니까. 그래서 살짝 힘주게 하는 방법이 바로 헛기침을 살짝 할 때, 헛기침 살짝 할 때 배가 딱딱해지는 정도가 자연복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열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연복대하는 상태에서 걸음을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걷는 데는요, 일단 걸음을 걸으니까 유산소 운동이 되죠. 하체 운동도 되고 팔 운동도 되죠. 그 다음에 자연복대를 해서 만약에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눌러만 두면요, 그 디스크에 영양분이 못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가 먹고 살려면요, 디스크가 살짝 움직여줘야 돼요. 여기 눌렀다 저기 눌렀다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양 디스크가 움직이는 거 보셨죠? 자꾸 움직여줘야만 그걸로 영양분이 들어가는데, 그 영양분이 들어갈 정도로는 움직이되 이게 찢을 정도로는 안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동작이 뭔가 하니 요추전만 잡고 자연복대한 상태에서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걷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디스크 손상이 심한 분은요, 한 30분 이상 걸어가면 계속 누르는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손상을 받아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하시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나는 30분으로 부족해 하면 아침에 30분, 점심때 한 두세 시간 쉬고 또 30분씩 한 서너 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통 이런 거 쭉 가르쳐 드리면요, 진도를 굉장히 빨리 빼는 분이 있어요. 아까 자연복대 10% 해라고 그랬는데 50%, 100% 해가지고 막 탈장 만드는 분들처럼 요통 운동 가르쳐 드리면 막 진도를 본인은 거의 국민학생 정도인데 막 뭐 미분적분 풀고, 요즘 그러잖아요. 국민학생들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미적분 풀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아파서 옵니다. 눈물 나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는 게 맥켄지하고 자연복대하고 당분간 지내십시오 하는 게 6개월 내지 1년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통증이 충분히 없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빨리 나가서 좋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나쁜 자세 최대한 피하고요, 이런 자세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쁜 운동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맥켄지 신전 동작을 가르쳐 드리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뒤로 젖히는 건 좋은 거네 하면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막 뒤로 젖히는 거 합니다. 뒤로 젖히는 건 좋은 거니까. 잘못된 겁니다.
뒤로 젖혀서 맥켄지 동작이란 건 힘을 완전히 빼라는 거지, 힘을 가한 상태에서 우울했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디스크는 막 그라인딩이 됩니다. 튼튼한 디스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은요, 이런 거 많이 할수록 허리 더 튼튼해집니다. 이런 거 많이 할수록. 10살, 20살, 30살, 요런 애들은요, 이런 거 많이 할수록 나중에 허리 더 안 아파집니다. 그렇지만, 손상이 됐거나, MRI를 찍어 왔는데 디스크 찢어졌거나 하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더 훨씬 더 아파집니다. 그러고는 자연복대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리를 반으로 접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허리는 꼿꼿이 하고 엉덩이를 뒤로, 여기를 접어서 허리를 구부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 주울 때도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골프 선수들 이렇게 공 줍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무거운 물건은 이렇게 허리 꼿꼿이 하고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이제 나는 허리 안 아프고 지내요. 그런데 자연복대로 걷다 보면 나는 한 4, 50분 걷고 싶은데 한 40분 정도 걸으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살짝 허리가 아파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허리 주변의 근육에 자연복대의 지구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지구력을 살짝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허리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런 것도 결코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복근 키우는 건데요. 한마디로 자연복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조금 더 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방법은 정말 직접 배우지 않고 혼자 하시면 위험합니다.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게 대단한 동작은 아니지만 워낙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잘못하냐면 다리를 막 뒤로 이렇게 높이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20살짜리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럼 멋지죠. 다리 막 차고 하니까. 그 차는 과정에서 허리 아픈 사람은 디스크가 더 찢어져서 아프십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동작은 좀 어렵습니다. 이 동작은 젊은 애들 가르쳐줘도 이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꺽쇠처럼 꺾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이런 거 하시는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건 한 30대, 40대 그런 허리 디스크가 쌩쌩하면서 살짝 찢어진 애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속에 자연복대가 하나 있고 바깥에 또 자연복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아주 단단한 근막이 있습니다. 근막이 위로는 이 활배근이 붙어 있고 아래는 이 대둔근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큰 힘을 쓸 때 이 근막이 자연복대를 꽉 잡아줍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이런 근육 강화해주면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를 브릿징 동작이라고 그러죠. 이거 할 때도 사람들이 뭘 잘못하냐면요. 배를 막 하늘 높이 쳐듭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되도록 쳐드는데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손상이 됩니다. 20살짜리는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스쿼트라는 동작인데요. 스쿼트 동작은 깊이 앉으면 디스크가 손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애들은 괜찮지만 손상됐던 분들은 또 손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스쿼트 하는 동안에 여기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깊이 앉으면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이런 거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둔근 강호 이런 운동은요, 헬스클럽 가서 미리미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스쿼트라든지 허리 주변 근육 키우는 건요, 정말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운동 교육 해놓고 나면 엉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르쳐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요,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아픈 겁니다. 모든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이유는 후방 관절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아픈 겁니다. 이 통증은요, 허리 디스크가 우리한테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디스크가 찢어지면 그 허리 가운데 뻐근하게 아프다가 디스크가 확 터져 나오면 그 옆에 있는 아주 예민한 신경들이 있다고 그랬죠. 배측 신경절에 묻어가지고 엄청나게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걸 알고 이거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운동을 해서 나는 계속 아프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허리가 안 아파질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분들 처음에 자신만만하다가 5년 사이에 눈물 흘리면서 찾아오는 분들 많이 뵙습니다. 디스크 손상도 피부하고 똑같이 손상되면 잘 안 옵니다. 잘은 아닙니다만 암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부보다는 훨씬 더 늦게 아뭅니다. 왜냐하면 거긴 혈관이 안 들어가고요. 그럼 디스크를 유지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굉장히 신진대사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물긴 아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년 반, 2년,
뭐 어떻게 하면 3년 정도 갈 수 있고, 그 암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손상을 받으면 또 1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디스크가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요추전만 잘 유지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 절대로 하지 말고, 근력 강화는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낫고 나서 하는 거고요. 요추전만 유지한 상태에서 반창고 붙이듯이 자연 복대를 하되 너무 세게 복대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한 30분씩 걷는 것만 한 6개월 이상 하면요, 언제 걸었냐는 듯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정말 눈물 나던 그 시절을 좀 이렇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통운동은 결코 과하면 안 됩니다. 요통이 생기는 게 너무 과한 행동을 해서 디스크가 찢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요통운동 진도도 결코 과하게 빨리빨리 나가거나 강력하게 해서 좋아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은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픈 거지 근육 힘이 약해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